이화영 박사의 건강이야기 이도영입니다. 요사이는 자기 몸 건강에 관심 가지신 분들이 참 많거든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시면은 그 스트레칭 엑서사이즈나 걷기 운동 하는 분들 꽤 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도 그런 운동 많이 하시죠. 그런데 이런 그 운동이 퇴행성 관절염의 예방적 운동 치료, 아주 훌륭한 운동 치료라는 거 여러분들 아셨나요? 자, 그러면 오늘은 퇴행성 관절염 세 번째 이야기, 퇴행성 관절염의 진단과 치료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퇴행성 관절염을 검사 하나 가지고 이게 퇴행성 관절염이다, 그렇게 진단 내릴 수 있는 방법은 아직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퇴행성 관절염은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가지고 내리는 진단이거든요. 그러니까 병의 증상, 병의 진행 과정, 그 다음에 엑스레이, 혈액검사, 관절액검사 이런 걸 모두 종합해야 됩니다. 근데 병의 증상하고 병의 진행 과정은 전 시간에 설명드려서 이해하시죠? 그러면 이제 엑스레이 검사를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거든요. 퇴행성 관절염의 초기에는 환자가 아무리 증상이 심해도 엑스레이는 정상입니다. 근데 병이 진행돼서 조금씩 악화되면은 무릎 관절의 관절 간격이 조금씩 좁아지거든요. 한번 보실까요? 왼쪽이 정상 사람 무릎 관절이고 반대쪽이 퇴행성 관절염 무릎 관절인데 보시면 금방 알겠죠? 관절 간격이 이렇게 좁아집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들 아시겠어요? 그 엑스레이는 뼈의 구조물은 보이는데 그 관절 연골이나 도관이 있죠. 반월상 연골은 엑스레이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빈 공간으로 보이는 이런 공간은 이 속에 관절 연골하고 반월상 연골이 채워져 있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퇴행성 관절염이라는 병은 관절 연골하고 반월상 연골이 닳아 없어지는 질환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닳아 없어진 간격만큼 이렇게 좁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병이 조금 더 진행되면은 그 다음 사진 볼까요? 이런 식으로 관절 가장자리 뼈마디가 이렇게 자라납니다. 여러분들 뼈마디가 자라난다 그러면 이해를 못 하실지 모르는데 규칙적으로 반복적인 자극을 주면 이렇게 뼈마디가 자라나고 그 다음에 나중에는 관절 연골이 다 녹아서 없어져 버리니까는 뼈가 이렇게 맞닿아 버리게 되거든요. 이게 퇴행성 관절염이 아주 심한 경우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세요? 다리가 이렇게 O자형으로 휘거든요. 다리가. 여러분들 나이 드셔서 아주 퇴행성 관절염이 심한 분은 다리가 이렇게 되죠. 이렇게 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되는 이유는 왜냐하면은 무릎 관절의 퇴행성 관절염은 주로 바깥쪽에서 많이 걸리고, 죄송합니다. 바깥쪽에서는 거의 퇴행성 관절염이 잘 오지 않고 주로 안쪽에서 퇴행성 관절염이 많이 진행되거든요. 그러니까 바깥쪽은 일정한 간격을 유지하고 있는데 안쪽 관절 간격이 좁아졌다. O자형 다리로 휘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퇴행성 관절염이 저런 변형된 다리가 형성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외에 다른 검사로 혈액 검사하고 관절액 검사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정상적인데 시행하는 게 아니라 퇴행성 관절염이 혹시 다른 병 아닌가 이렇게 의심될 때 시행하는 검사거든요. 여러분 그 퇴행성 관절염 고생하시는 분이 혈관주사라는 관절 주사 맞는 거 아시죠? 솔직히 혈관주사 워낙 유명해가지고 관절염 환자 혈관주사 모르는 사람이 없거든요. 그런데 이 혈관주사, 관절주사를 맞기 전에 간혹 가다가 혈액검사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혈액검사하는 이유가 이 혈액검사는 관절의 염증 반응을 보는 검사인데 이 퇴행성 관절염에서는 특별한 경우 제하고서는 염증 반응은 항상 정상입니다. 그러니까 혈액검사에서 염증 반응이 이상이 나왔다. 그러면 이분이 관절이 아픈 거는 퇴행성 관절염이 아니라 다른 이상이 있어서 온 통증일 수가 있다는 뜻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때는 혈관주사라든가 이런 관절주사 놓으시면 안 돼요. 관절주사 놓으면 안 되거든요. 자, 그러면은 지금까지 퇴행성 관절염의 진단에 대해서 하나둘씩 설명해 드렸거든요. 그리고 다음번 순서는 그러면 이 병의 치료는 어떻게 해야 되는 얘기거든요. 퇴행성 관절염의 가장 그 문제점이 뭐냐면은 절대 이 병은 완치되는 질환이 아닙니다. 만성질환이거든요.
그러니까는 지속적으로 조금씩 병이 진행이 돼요. 병이 끝까지 진행될 수밖에 없거든요. 지속적으로. 그러니까 아직까지 의학 방법으로는 이 퇴행성 관절염의 진행 과정을 완전히 차단시켜버리거나 안 그러면 그 관절 연골이 저런 식으로 마모돼서 달아 없어진 거를 다시 원상으로 재생시킬 수 있다.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전부 뭐 퇴행성 관절염은 나는 완치시키겠다. 전부 그 적절한 단어가 아닙니다. 실제로. 그렇게 되니까는 퇴행성 관절염 치료도 여기에서 초점을 맞춰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병을 완치시킬 수 없으니까 우선 아픈 거 덜 아파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퇴행성 관절염이 심해지면 관절이 굳어져가지고 딱 구부렸다 폈다가 힘들어지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못하게 예방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스트레칭이라든가 이런 운동이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미 망가져가지고 다리가 변형이 돼버렸다. 그럼 방법이 없죠. 수술해가지고 똑바로 잡아줘야 돼요. 그러니까 퇴행성 관절염의 치료의 근본 목적은 병을 근본적으로 완치시키는 게 아니라 하여튼 어떤 방법이라든지 생활하는데 편하게 해주는 게 근본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치료는 크게 두 가지가 있거든요. 수술 치료하는 방법하고 수술하지 않은 그냥 보존 치료 방법 두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그 퇴행성 관절염의 그 치료는 크게 두 가지로 쪼갤 수 있는데 수술적 치료 방법하고 수술 아닌 보존적 치료 방법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존적 치료 방법부터 먼저 설명해 드려야겠는데 다시 얘기해 드리지만 이 퇴행성 관절염은 그 완치가 안 되죠. 완치가 안 되는 만성 질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자가 이 점을 충분히 이해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퇴행성 관절염의 치료의 가장 중요한 초점은 뭐냐면은 환자분에게 충분한 설명을 해드려야 됩니다. 그게 무슨 소리냐면은 지금 금방 말씀드렸듯이 퇴행성 관절염은 완치가 안 되기 때문에 고혈압이나 당뇨병 같거든요. 그러니까는 끝까지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지속적인 관리. 그러니까는 중간에 관리 조금 잘못하면 관절이 굳어지거나 이렇게 확 나빠지게 되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렇게 퇴행성 관절염은 증상이 좋아지지 않고 뭐 좋아졌다 나빠졌다 이런 과정이 반복되거나 안 그러면 지속적으로 나빠지는 과정을 거친다 그랬잖아요. 이렇게 장기간에 거쳐서 고생하는 질환이기 때문에 이렇게 환자분이 만성 질환이다.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이렇게 되니까 이 병에 걸리게 되면 환자분이 마음이 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우울해지고 자꾸 자기 병을 자꾸 비관한다 그럴까? 그런 경향이 많거든요. 그런데 또 하나 문제점은 이 퇴행성 관절염은 제가 발병 빈도 설명드릴 때 나이 많은 여자분의 주로 많이 걸린다 그랬잖아요. 근데 나이 많은 여자분은 어떤 나이냐면은 폐경기 나이거든요. 그러니까 폐경기 나이는 되게 정서적으로 좀 불안해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퇴행성 관절염이라는 만성 질환 걸리게 되면은 당연히 우울증 걸립니다. 당연히. 그러니까 퇴행성 관절염 환자분이 우울증이나 이런 게 걸리면은 증상이 굉장히 나빠져요. 그래서 이 퇴행성 관절염 환자분들한테는 가장 중요한 게 환자분한테 이 병이 그렇게 대단한 병이 아니라는 걸 우선 설명하고 이해시켜야 됩니다. 실제 그렇거든요. 퇴행성 관절염은 그 관절 연골만 마모돼서 달아 없어지는 질환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관절에 국한된 질환입니다. 그러니까 퇴행성 관절 때문에 아무리 고생을 한다 하더라도 이 병이 어느 관절이 아프지 다른 관절에 전염되거나 다른 관절이 문제가 될 가능성은 실제 거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환자가 그 점 이해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병은 진행 속도가 아주 느려요. 그렇기 때문에 관절만 본인이 조금만 관리를 잘하면은 관절 기능 유지가 가능해가지고 아무리 나빠져도 나중에 안진뱅이 됐거나 못 걸을 가능성이 참 적거든요. 물론 힘들어 하시긴 하지만. 그리고 또 하나는 아주 드물게 굉장히 나빠지는 분이 있거든요. 그렇다 하더라도 수술이죠. 인공관절 치환술하면은 얼마든지 편하게 걸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환자분한테 병이 큰 병이 아니다. 충분히 관리가 가능하다. 이 점을 충분히 납득시키고 이해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환자분을 정신적으로 안정시켜 드려야 돼요. 그러니까 실제 어떤 환자분이 정서적으로 불안하거나 자기 병에 대해서 잘 몰라가지고 좀 힘들어하면은 증상 훨씬 나빠집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그러니까 첫 번째 보존적 치료가 환자분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에요.
두 번째가 체중 조절이거든요. 이 체중 조절은 더 이상 설명 필요 없습니다. 몇 번에도 강조하지만은 그 비만한 사람이 정상 체중 가진 사람보다 퇴행성 관절염 발생률이 2배 높다 그랬죠. 그러니까 막 이유가 필요 없이 체중 줄여야 되고. 세 번째는 안정과 운동 치료거든요. 이 운동 치료는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상당히 중요한. 관절염이 심해져가지고 염증이 심해졌다. 그래서 많이 힘들어한다. 그때는 당연히 쉬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안정하고 휴식 취해야 된다. 그럼 뭐 얘기할 필요도 없는데 문제는 뭐가 문제냐면은 이 그 안정과 퇴행성 관절염하고 안정과 휴식은 동전의 앞뒷면입니다. 그러니까는 심하게 염증이 심할 때는 아픈 관절 쉬게 해주고 휴식 취해야 되는데 그 정도가 지나치면 도리어 해가 돼요. 그러니까 제가 설명드릴 때 퇴행성 관절염 증상에서 퇴행성 관절염에 걸리면은 통증이 심해지고 그러면 관절을 마음대로 움직이지 못하게 되니까 관절 주위 근육이 사용을 못해서 약해진다는 설명 기억하시잖아요. 그리고 관절 근육이 약해지니까 관절염 더 나빠지면 관절 주위 근육 또 그러고 그게 악순환입니다. 그렇게 악순환이기 때문에 그거를 차단시키려면은 운동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더 중요한 게 여러분들 아셔야 될 게 여러분들이 침대에서 꼼짝 않고 누워 있으면은요 하루에 근육의 파워가 5%가 감소합니다. 그리고 일주일만 꼼짝 않고 있으면은요 근육의 사이즈죠. 근육의 용적 부피가 30%가 감소하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꼼짝 않고 있다는 건 좀 어렵긴 하지만은 이거는 이론적인 근거인데 이렇게 꼼짝 않고 누워 있으면 근육이 이렇게 약해졌다. 그럼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근육이 약해지면은 관절염은 더 악화된다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실제로 그런 분들이 많은데 관절염이 심하니까는 뭐 움직이지 말아라. 뭐 가벼운 운동도 하지 말고 꼼짝 않고 누워 있어라. 그건 아주 크게 잘못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퇴행성 관절염 환자는 염증이 심할 때는 일시적인 휴식은 필요합니다. 그 경우를 보통 일주일, 심한 경우는 한 2주 정도 보거든요. 그렇지만 가능하면은 지속적인 운동을 해야 되고 그리고 스트레칭을 해가지고 그 굳어진 관절 풀어줘야 되고 그 다음에 근육 운동을 강화시켜가지고 그렇게 되면 통증이 줄거든요. 그리고 병이 악화되는 것을 예방해야 돼요. 가장 좋은 운동이 수영입니다. 그리고 수영보다도 더 좋은 운동은 물속에서 걷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유는 물속에서는 물 부력 때문에 체중이 그만큼 가벼워지거든요. 가벼워지기 때문에 웬만큼 무릎이 아프다 해서 그렇게 통증을 느끼지 않습니다. 하중이 덜 걸리니까. 그리고 운동은 물의 저항 때문에 아주 훌륭한 운동이 되거든요. 그래서 퇴행성 관절염 때 무릎 관절에 가장 좋은 운동은 수영이나 물속에서 걷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운동으로는 자전거 타기, 그 다음에 걷는 보행 운동이거든요. 그런데 달리기, 조깅, 다른 경우에는 참 훌륭한 운동인데 퇴행성 관절염 할 때는 무릎에 상당히 부담을 주거든요. 여러분들 잘 이해 못하시더라도 제가 달리기를 할 때 무릎을 이렇게 쿵 하고 충격을 주면은 그때 걸리는 하중은 몸무게 한 10배 가까이가 무릎에 걸립니다. 그러니까 기왕으로 관절염 때문에 안 좋은 관절이 그만큼 나빠지거든요. 그래서 퇴행성 관절염에서는 달리기나 조깅은 적당한 운동이 아닙니다. 그리고 또 하나, 퇴행성 관절염에 걸리면은 관절이 자꾸 굳어진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굳어진 관절을 풀어주고 또 관절이 굳어지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스트레칭 운동은 반드시 필수 조건입니다. 자, 그러면 퇴행성 관절염에서 스트레칭 운동하고 그 다음에 근력 강화 운동이 어떤 건지 한번 시범 보면서 한번 설명드려 볼까요? 관절이 굳어지거나 뻣뻣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요, 관절 주위 근육에 유연성과 근력을 주어서 우리가 운동을 해줘서 강하게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다 앞쪽 허벅지 근육 운동부터 실시해 보겠습니다. 자, 환자분 쭉 뻗으시고요. 무릎을 쭉 뻗고요. 발목을 올리시고
그 다음에 무릎뼈를 이렇게 올려주면서 위로 당겨주면서요. 그러면은 앞쪽 허벅지 근육의 양쪽 보조개처럼 쫙 힘이 들어갑니다. 자, 이 상태를 5셀 동안 유지하시고요. 하나, 둘, 셋, 넷, 5. 그 다음에 하나, 둘 이렇게 쉬는 겁니다. 다시 한번 반복해 볼게요. 하나, 둘, 이때 셋, 넷, 넓적다리 근육이 5. 아주 팽팽하게 힘이 가해져야 둘, 됩니다. 힘 빼시고요. 그렇지 않으면 별로 운동 효과가 없거든요. 하나, 둘, 셋, 넷, 5. 하나, 둘. 이렇게 해서, 매 시간마다 50번씩 반복해 줍니다. 네. 그리고 그 다음 운동 실시해 보겠습니다. 자, 한쪽 무릎을 세우시고요. 강화하고자 하는 다리는 이 상대편 무릎, 반대편 다리보다 무릎보다 약간 덜 올리셔야 되거든요. 이 상태는 앞쪽 허벅지 근육과 뒤쪽 허벅지 근육을 동시에 강화하는 훈련입니다. 자, 환자분 다리를 쭉 뻗으시고요. 자, 마찬가지로 5세입니다. 하나, 둘, 셋, 넷, 5. 자, 천천히 내리시고요. 하나, 둘, 힘 빼시고요. 자, 반복합니다. 하나, 둘, 셋, 넷, 5. 하나, 둘, 힘 빼시고요. 자, 이렇게 10번 반복하시고 한 번 1분 정도 쉽니다. 이거를 한 세트라고 해서 이거를 10번 반복합니다. 자, 다시 하나, 둘, 셋, 넷, 5. 다시 네. 이번에는 엉덩이 근육과 이 뒤에 허벅지 근육 강화 운동을 실시하겠습니다. 다리를 쭉 뻗으시고요. 이렇게 올리고, 네. 자, 마찬가지로 하나, 둘, 셋, 넷, 5. 자, 하나, 둘 쉬시고요. 자, 하나, 다시요. 하나, 둘, 셋, 넷, 5. 하나, 둘 쉬시고요. 자, 이번에는 뒤쪽 허벅지 근육 강화 이완 운동입니다. 자, 환자분은 한쪽 다리를 내리시고요. 반대쪽 스트레칭 하고자 하는 운동을 다리를 쭉 펴시고요. 발목을 세우시고, 자, 무릎을 쭉 편 상태에서 상체를 앞으로 구부립니다. 자, 이때 주의하실 점은 허리를 구부리시는 게 아니고요. 허리를 쭉 펴신 상태로 유지하는 겁니다. 네, 이 상태로 10세입니다. 하나, 둘, 셋, 넷, 5, 6, 7, 8, 9, 10. 자, 다음 이완 운동 들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앞쪽 허벅지 근육 스트레칭 운동입니다. 자, 환자분을 이렇게 구부리시할 때 엉덩이가 들리기 때문에 싫어하시는 분이 자, 눌러주고요. 이때 통증이 약간 안 일어나는 정도로 약간 당기는 정도로 누르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유지하고 이렇게 충격을 주지 마시고 부드럽게 지그시 눌러줍니다. 누르고 자, 하나, 둘, 셋, 넷, 5, 6, 7, 8, 9, 10. 자, 천천히 피시고요. 환자분이 혼자 실시할 경우에는 자, 이렇게 당겨 주시고요. 복근에 약간 살짝 힘 주시고 이 상태 유지합니다. 하나, 둘, 셋, 넷, 5, 6, 7, 8, 9, 10. 자, 지금까지 시범 보인 내용이 그 무릎 관절, 퇴행성 관절염 가지신 분의 스트레칭 엑서사이즈하고 그 다음에 근력 강화 운동입니다. 여러분 이때 한번 기억하시고 하실 수 있겠습니까? 자, 지금까지 퇴행성 관절염 보존적 치료 중에서 환자한테 충분히 퇴행성 관절염에 대한 설명을 해드려야 하고 그 다음에 체중 조절이 참 중요하다는 설명 드렸고 그 다음에 운동 치료가 무척 중요한 항목이다 그래서 설명드렸습니다. 건강한 육체에 건강한 정신이 깃든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매일매일 규칙적인 운동을 하셔가지고 건강한 육체를 만들도록 노력하십시오. 다음 주 이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